채살, 버릇, 여든간다, 습관이 답이다. 깡샘TV입니다. 공부하고 매매합시다. 깡쌤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썸네일처럼 내일 강력한 테마가 없다면 이 테마군들도 지속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켜봐줘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아무래도 튀르키예 관점입니다. 재건주나 이런 건 아니고 튀르키예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조속히 큰 피해 없이 많은 분들이 구조되기를 바라는데 주식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걸 다루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주가의 움직임에 있어서 어쨌든 주식들이 움직이고 금요일도 움직였기 때문에 이 관점을 한번 뉴스각과 그리고 차트 베이스를 보니까 조금 반등 상승 이상은 나올 수 있다. 가능성이 있나?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지진에 밑던 구석 수출기지 쑥대밭 됐다 이런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이 기사와 함께 좀 팩트를 체크해야 되는 게 이거죠. 한국산 철강이 유럽에 수출길이 넓어지나? 이런 기사가 좀 나왔고 금요일 날 하락장 중에서도 잔잔하게 사실은 눈에 띄기는 아닌데 철강주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이 기사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내려서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유럽 철강의 강국, 소위 말하는 유럽에다가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튀르키예였던 겁니다. 근데 제철소가 가동 중단됐다. 그리고 이 튀르키예 제철소의 3분의 1가량이 몰려있는 지역에서 피해가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보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유럽 철강협회에서 보니까 뭐라 그러죠? 유럽의 가장 많은 수입국이 튀르키예가 15%고 그 뒤를 이어서 한국이었던 겁니다. 한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금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반사 이익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세력들은 이 뉴스값을 그냥 버리지 않을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가 금요일날 조금 움직였고 매매를 한다면 과다한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일부 포트를 조금이라도 담아놔서 조금이라도 챙겨야 되는 과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학습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소위 말하는 튀르키예가 빨리 복원도 돼야 되고 큰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순에는 현지 공장들이 정상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겁니다. 전망이다. 당연히 빨리 복구가 돼야 되죠. 아무리 주가가 중요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만 봤을 때는 2월 말에 복원이 된다면 정상 가동이 된다 그러면 철강주들은 아무래도 반사이익이 작다 그래서 주가가 제자리로 내려올 수 있고 조금 더 갈 거라고 하면 다음 달까지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뉴스각과 함께 또 봤던 이유는 차트 베이스 또한 아무래도 조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거 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후속 기사에도 내용 보면 한국 내직용 강제 등 수혜 예상도 된다. 뭐 이런 내용까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무래도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주말 이용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철강주들 봤더니 금요일 날 이미 이렇게 6% 7%까지도 올라왔어요. 제일 상승률이 좋았던 종목들은 뭐 현대 BNG 스틸 이런 종목들 10%까지 종가 고가로 갔다 왔고 시간에는 그다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에는 보합 수준이었지만 어쨌든 이 종목들이 올라갔다. 이 관점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얘네들이 왜 봐줄 수 있냐면 이렇게 봤더니 어떻죠? 많이 내렸다 이겁니다. 고점 27,000원에서 12,000원까지 50% 이상 내렸고 강력한 테마는 아니고 튀르키예가 이달 말에 3분의 2 중단됐던 철강소들이 정상 가동이 된다 그러면 내려올 수도 있는 관점이지만 단기 반등할 수 있는 관점으로 기술적 지표로 보면 이평선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겁니다. 소위 말하는 주당 순이익 EPS를 보면 회사들이 전부 다 철강이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다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다만 한 가지는 뭐냐면 유통 비율이 좀 낮은 회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현대 BNG 스틸만 해도 53%나 되지만 60%를 넘는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이렇게 해서 체크해 보면서 차트 베이스까지 좀 같이 보면 문배철강 전 시총 1,000억 이하에 있는 잡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만 1,000억 이하에 있는 애들 중에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1,000억 이하에 있는 애들이 혹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얘네들이 올라올 수 있는 관점도 있다. 그리고 어쨌든 순이익이 있다 이런 관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이스틸도 마찬가지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뭐 순이익도 있고 576원이지만 유통비율은 50% 언더고 다만 차트 베이스가 다 역배열이더라 이런 겁니다. 역배열이 이제 올라오는 구조였다. 그래서 120선을 내려놓고 소위 말하는 이 120선 중요하다 말하는 120선 위로 좀 다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저 유수값을 가지고 세력들은 뭐 1파동이든 2파동이든 만들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00억에서 4,000억 사이에 있는 애들 마찬가지로 순이익이 뭐 4,500원씩 나고 있죠. 주당.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강철강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금강철강이 뭐 끼있게 많이 움직였습니다. 금요일 날도 얘도 마찬가지로 14%까지 갔다 왔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분명히 끼 있는 종목들이 얘네들 한번 올라올 수 있다. 동국산업, 뭐 동양철강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의미 있게 보는 이 120선 기술적 지표상으로 말하는 6개월 내리고 6개월 오르거나 6개월 행보할 수 있다는 자유 와 있기 때문에 내일 강력한 테마가 없다라면 한번 철강주들 한번 봐주자 이런 관점이고 시총이 큰 애들 중에도 보면 오히려 NI스틸이나 금요일날 움직였던 애들 보면 밑에 보면 기관과 외인에 보면 외인이 뭐 휴스틸도 보면 어떻죠? 계속 한 20일째 사고 있습니다. 20일까지는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한 10며칠 됩니다. 중간에 하루 빠졌으니까. 그리고 세아 베스트힐 지주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기관과 외인이 많이 들어왔고 동국제강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인이 그러니까 지금 지수를 조금 그나마 순매수로 들어오는 기관과 외인들이 양매수가 좀 들어오거나 반대로 들어오는데 또 기관이 한쪽 포지션 사면 뭐 계속 사는 구조가 돼 있는 그 시총 큰 애들 그런 애들 중에도 매수가 들어오더라. 이런 관점이 좀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많이 올라온 자리, 전고 자리까지 올라온 NI스틸이나 휴스틸은 뭐 1,000억에서 4,000억까지 조금 시총이 작지만 오히려 시총이 큰 애들 6,000억 그리고 1조 3,000억, 이 9,000억, 600억에 있는 이런 애들은 오히려 기관 수급도 좀 들어온다는 관점이니까 내일 어떨지 한번 관심 있게 올라올 수 있나? 그래서 내일 아침 동시효과까지 8시 20분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모든 지표값과 뉴스값 그리고 이평선 값까지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든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옛날에는 차트 베이스만 봤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던 거죠. 뉴스도 봐야 된다. 그리고 세력의 심리를 봐야 되고 그 세력에는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까지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깡생 같은 유튜버들이 올려주는 자료를 보시면서 내게 될 수 있게끔 학습적 관점에서 조금씩 한번 소액으로 검증 차원에서 공부해 보시고 매매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